안녕하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 부자아빠 100억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인 퇴직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명예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퇴직 위로금 1억 이상을 받으면서 퇴직하는 게 계속 일하면서 몇 천만 원 받는 것보다 이득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퇴직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5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0에는 빨리 성공해야 할 것 같았고 40에는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았는데 50이 넘어가니 이제는 어떻게 내려올지를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죠. 오늘 주인공은 26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50대 직장인 박성호 씨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며 직장에 남아야 할지 인사팀의 권유로 인하여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1.5배의 퇴직 후 3년간 기본급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사실 몇 년을 더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까지도 3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승진 누락에 눈치밥만 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큰 기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당장 그만두면 할 것도 없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씨는 평생을 회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뜨고 남들보다 빨리 출근하기 위해 6시가 조금 넘으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점심도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주택대출, 부모님 병원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버텼습니다. 상사들에게는 신뢰받는 부하였고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회사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직 개편이 잦아지고 부서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베테랑보다는 저비용 신입이 낫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며 들려온 말은 명예퇴직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권유였습니다. 퇴직금 외에 특별 위로금도 제시됐지만 성호 씨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앞으로 뭘 하지? 내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을까? 아니면 사업을 해볼까? 하지만 사업은 위험하다고들 하던데. 그는 그날 밤 아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술자리에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에는 명예퇴직을 하고 치킨집이나 카페, 편의점을 차린 선배들이 많았지만 절반 이상이 23년 안에 폐업했습니다. 한 선배는 회사 다닐 땐 야근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게를 닫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더 괴롭다. 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매출 변동과 직접 영업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이직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내 경력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50대 중견 관리자급 인력을 채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운 좋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연봉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호 씨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 위로금이 크긴 한데 당장 나오면 우리 생활이 괜찮을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냥 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스스로도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이미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지만 지금은 새벽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명퇴?
나 할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솔직히 너 준비 없으면 절대 나가지 마라. 위로금? 금방 다 쓴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위로금은 애들 대학 등록금 조금 내주고 집 대출 조금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위로금 당장 1억 커 보이지만 고정소득 없이 통장 잔고 줄어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서 못 버티겠더라. 정말 속이 타들어가서 못 버티겠더라. 그 말은 성호 씨의 가슴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퇴직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도 무작정 버텨서도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자녀 학자금과 주택대출, 부모 부양 같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력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 구직 시장의 채용 공고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례만 보고 카페가 잘 된다더라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 삶의 방향을 먼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표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 사회적 관계, 새로운 배움의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눈치 밥 먹으면서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명퇴 위로금으로 사업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릴지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장 회사를 떠나기보다 2년을 더 근무하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목표 금액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은퇴 후 활용할 새로운 경력을 하나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퇴직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퇴직을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하지만 준비 없는 출발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무모한 시도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등을 떠민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가족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성호 씨처럼 조금 더 준비하고 퇴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금을 받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모든 50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자유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불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더욱 도움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